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다음입니다. 수의 덧셈.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알아. 안다니까?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이미 다 잘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수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자연수들이나 분수로 끝난 게 아니라 정수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러한 정수가 나와보다 보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왔고, 이 둘을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의 덧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수의 뺄셈, 덧셈, 뺄셈 같이 연결해서 섞여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것도 그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왔었던 것인데, 이러한 교환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덧셈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럼에 의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이 법칙에 의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했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이러한 법칙이나 어떤 기준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 체계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혼합계산, 덧셈과 뺄셈이 등장한 혼합계산이라던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부호가 생략된 상태에서의 계산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의 핵심어들, 키워드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배울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개념 첫 번째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념 첫 번째, 개념 1이라고 쓸까요? 개념 첫 번째, 바로 수의 덧셈입니다. 오잉, 덧셈. 우리가 더하라고 하는 것은 그간 쉽게 더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그간에 했었던 덧셈 두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3 더하기 7? 좋아요. 3 더하기 7 같은 경우 자연수의 덧셈은요, 10이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요. 이거 어려워하는 중학교 1학년 없겠죠? 초등과정만 아니면 초등학교도 아니라 이제 그 유아 아이들도 아주 어린 미취학 아이들도 이런 정도의 문제는 쉽게 풀어냅니다. 아니면 좀 분수로 가볼까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이러한 유리수, 분수의 계산을 해라 그런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통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여러분들 이걸 6분의라고 하고, 6분의 분모 3에다가 2 곱해서 6 만들었으니까 분제도 2를 곱해주고 더하기, 똑같이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죠. 6분의 얼마? 옳지. 해서 얘는 3에서 6분의 5라고 찾는 것까지 다 할 줄 알아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정수를 배우면서 음의 정수가 나오는 걸 배웠어요. 또 유리수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그 전체 유리수라고 하는 큰 틀을, 기준을 0으로 정해 놓는다면 0보다 큰 양수와 0보다 작은 음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음수와 양수들 간의 덧셈 또한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거냐면, 덧셈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수의 덧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수의 덧셈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의 덧셈에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에요. 뭐라고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라고 해보죠.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랑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에서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같았던 그 부호를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 수의 덧셈은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 절대값끼리의 그 합에다가 그 같았었던 부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인데 플러스 위에서 예를 들었었던 3분의 1과 더하기 플러스 2분의 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제 정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의 부호가 서로 플러스로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두 수의 절대값인 3분의 1과 2분의 1의 합을 구합니다. 3분의 1과 2분의 1의 합을 구하게 되면 그것에다가 뭐라고요? 두 수의 같았던 부호, 플러스니까 플러스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고, 얘는 플러스 6분의 5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얘네가 부호가 달랐다, 만약에 마이너스 3과 더하기 같았다, 마이너스 7, 정수인 경우에 음수로서 그 부호가 서로 같았을 경우엔 또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두 수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부호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넌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되는 부호를 가져다 붙여주면 돼요. 맨날 이런 것만 나온다면 쉽게 답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부호가 다른 경우에 두 수의 덧셈 또한 있을 겁니다. 물론 뺄셈도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수의 덧셈서부터 정리하자고요. 자, 수의 덧셈에서 만약에 두 번째로 부호가 다른 경우에 두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덧셈.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둘 중 하나의 부호를 한번 다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 나와 있는 플러스 3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중 둘 중 하나가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과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두 수의 덧셈에서 우리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이렇게 하도록 약속했다 그 얘기예요. 자, 거기 아래 뭐라고 써 있나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에서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에서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다가 뭐라고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서 뭘 구한다? 옳지. 두 수의 절대값 중 큰 수의 부호를 가져다 붙여준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딱 어느 정도로 정리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플러스 3분의 1 그 절대값 찾았더니 얼마가 나오고요? 3분의 1 나오고요. 이 수의 절대값 찾았더니 2분의 1 나옵니다. 그런데 수의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것을 우리는 차라고 합니다. 3분의 1보단 2분의 1이 그 수가 절대값이 크죠. 그래서 이 수의 차를 구하라고 한다면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야 될 거예요. 절대값의 차. 그리고 그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준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에서 자, 2분의 1이 큰지 3분의 1이 큰지 혹시 모른다라고 하는 제재를 있다면 통분서부터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6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니까 자, 이 결론은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2분의 1의 절대값이 3분의 1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이 3분의 1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싹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답을 찾습니다. 분수였기 때문에 통분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정수를 한번 얘기해 보죠. 요번에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7 사이에서의 덧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서 차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7이 절대값 3보다는 크니까 7에서 3을 뺍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의 부호를 쫓아가냐면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얼마로 한다고? 플러스 7에서 3 빼니까 얼마? 4. 이렇게 해서 플러스 4라고 찾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된 그 부호를 가져다 쓰면 돼요. 다음, 두 수의 덧셈에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라고 하는 것은 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걸 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빼게 되면 두 수의 절대값 중 큰 수의 절대값의 부호를 그대로 쫓아가 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준다. 두 수의 부호가 다른 경우의 덧셈. 그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다가 공통된 부호를 붙여준다. 부호가 같은 경우에 두 수의 덧셈.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되 선생님과 함께 수의 덧셈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죠. 개념 두 번째 해서 이야기할 것이 바로 덧셈의 연산법칙입니다. 뭐라고요? 덧셈의 연산법칙. 덧셈의 연산법칙. 선생님 굳이 이런 거
배울 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내년, 후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또 대입에 진학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의 연산법칙 나가서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될 곱셈에서도 연산법칙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연산법칙들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성립되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거죠. 자, 덧셈의 연산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정수 ABC에 대해서 세수 ABC에 대해서 이렇게 쓸게요. 세수 AB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덧셈에서는 그러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이에요. 뭐라고요? 덧셈의 교환 법칙.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 개념 내용을 보다가 혹시라도 프린트가 미비했다거나 아니면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쫓아오다가 못 보는 경우 같이 보면서 잘 쫓아오라고 해서 적는 겁니다. 자, 덧셈의 교환 법칙.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랑 B랑 더해요. 두수 A랑 B랑 더해요. 네, 그것은 B랑 A랑 더한 거랑 똑같죠. 즉 위치를 바꿔서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덧셈에서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이 흔히들 이제 지금 막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뺄셈도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왜냐면 부호가 막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막 큰 수의 부호를 갖다 썼다가 작은 수의 부호를 갖다 썼다가 막 이렇게 이제 작은 수의 부호를 갖다 안 쓰지. 그렇게 이제 덧셈을 하면서 막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정확하게 알아두고 갑니다. 뺄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이제 초등과정까지는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거는 없었어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만 뺐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2에서 7을 빼라고 한다면 못 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음수의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음수의 개념을 배워놓고 나니까 이제 작은 수에서도 큰 수를 빼면 그 표현될 수가 있구나. 음수로서. 해서 지금에 나와 있는 얘는요. 덧셈에서만 그 교환 법칙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까지.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덧셈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하지만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죠. 빼는 위치가 바뀌면 얘들아 10에서 3 빼는 거랑 3에서 10 빼는 거랑 결과가 다르지 않겠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덧셈의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덧셈의 결합 법칙. 그냥 더하고 빼고만 정확히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런 거 배워야 될까? 아니, 유용하게 쓰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칙이니까 잘 봐두도록 해요. 자, 별거 아닙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어요. 같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어요. 세 수를 모조리 더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요? 세 수를 더하는, 3개 이상의 수를 더한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요?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해서 왼쪽에서부터 두 수를 더하고 그 결과로 C를 더하는 결과나 덧셈에서는 끝에 나와 있는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수 A를 더하나 상관없이 두 결과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덧셈의 결합 법칙은 뭐라고요? 3개 이상의 수가 모두 다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앞에 나와 있는 2개를 더하고 뒤에 나와 있는 C를 더하는 거나 뒤에 나와 있는 두 수를 더하고 앞에 나와 있는 수를 더하는 거나 그 결과로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가 덧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덧셈의 연산 법칙입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기 마련이죠.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내용이고 어쩌면 나도 모르게 계산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이랑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덧셈의 연산 법칙 요 두 가지의 내용,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잘 정리할 수 있겠나요? 다음 내용으로요. 수의 뺄셈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덧셈 끝났어. 근데 수의 덧셈이요. 왜 중요하냐면 수의 뺄셈을요. 개념 세 번째. 수의 뺄셈. 얘가 무엇을 기반에 두고 무엇을 그 기초에 두고 계산할 수 있는 그 규칙이 정해지냐면 개념 세 번째는요. 바로 수의 뺄셈으로서 덧셈을 기준으로 나온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전부 다 뭐로 바꿔준다? 플러스로 바꿔준다. 아니 빼라고 하는데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규칙부터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 어떤 규칙이 나와 있냐면 A 플러스 A 이렇게 할까? 플러스 A 빼기 플러스 B. 자 이렇게 뺄셈을 해요. 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뺄셈일 수도 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B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에 빼기 플러스 양수를 하든지 빼기 음수를 하든지 빼기 양수를 하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가 무엇이 됐든지 일단 양수를 뺀다고 한다면 이때 이 두 결과는 어떻게 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A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이 플러스 A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바꿔야 되는 부분은 얘를 바꾸면 돼요. 뭐로 바꾼다고요? 무조건 덧셈으로 바꿔서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그럼 덧셈으로 어떻게 바꿀 건데 얘랑 얘랑 바꿔요. 뺄 건데 부호를 서로 바꾸면 맞교환 빼고 더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하겠다라는 생각과 같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플러스 3이 있었어요. 뺄 겁니다. 누구를? 플러스 7을.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덧셈을 배웠으니까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러스 3 그대로 두고 이 둘의 부호를 서로 바꿔줘요. 플러스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무슨 셈? 덧셈이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두 수의 절대값의 차 7과 3의 3과 7의 차는요 얼마예요? 7에서 4를 빼면 3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4야. 그래서 그 부호를 누구 가지고 오면 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뺄셈이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됐건 작은 수가 됐건 뭘로 바꿔서 푼다? 네, 덧셈으로 바꿔서 푼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앞에 있는 수가 음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A 얘네 둘이 부호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B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수의 변화는 없고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것의 예를 한번 살펴본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얘기가 품은 뜻은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 그대로 두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그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7.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절대값 합인 10에다가 공통된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연습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선생님 그러면 그런 뺄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뺄셈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있는 게 플러스 A가 됐건 마이너스 A가 됐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마이너스 뒤에서 빼는 수가 마이너스 B를 빼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마이너스 B를 빼는 경우 둘이 부호를 바꾼다 한들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예요. 선생님 말 잘 들어봐. 우리 여학생들 마음 막 설레고 그러면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거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막 갑자기 머리가 극적 긁어져? 우리 남학생들 왜 저래? 막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옳지. 그 성향이 둘 다 플러스로 싹싹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요? 둘 다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된다?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더라. 그것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수가 마이너스 A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덧셈, 뺄셈에 대한 경우 뺄셈을 빼기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빼기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빼기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빼기 양수인 경우에는 두 수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근데 빼기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음수인 경우에는 둘 다 어떻게 된다고? 둘 다 플러스로 싹싹 바뀐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 어때요? 이런 경우에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 됐을 거고 이런 경우에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됐으니까 결국 덧셈에 대한 계산 규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이번엔 유리수 한번 적어볼게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랬어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둘 다 플러스로 바꾼다고요. 그럼 둘 다 플러스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6분의 통분하면 플러스 3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얼마? 플러스 2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6분의 5 플러스 6분의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막 두 번씩이나 들어갔는데 왜 마이너스 한 번도 안 나오지? 그 이유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겹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둘 다 플러스 부호로 바꿔서 수의 덧셈으로써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수의 뺄셈에 대한 규칙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였어요. 이제 이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가볍고도 기초적이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겠죠. 자, 이제 혼합 계산에 대한 얘기, 덧셈과 뺄셈의 부호가 생략된 수의 계산, 또 혼합 계산에 대한 개념 네 번째를 적도록 할게요. 제목이 기니까 그냥 개념 네 번째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가 생략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 부호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플러스 부호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뺄셈이 나왔다면 덧셈으로 싹 고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연습이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략된 부분들은 어떤 계산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은 덧셈 혼합 계산이라고 정리할까요? 자, 1번. 먼저 혼합 계산 같은 경우 혼합 계산 무엇과 무엇의 덧셈과 뺄셈이 막 섞여 있는 이런 혼합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뭘로 바꾼다? 네, 덧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7.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하라 그런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먼저 플러스 덧셈으로 전부 다 바꿔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플러스 5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어서 둘 다 플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플러스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 둘의 위치를 바꿔서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전부 다 덧셈으로 연결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가운데 나와 있는 두 개를 먼저 묶고 5랑 더해도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계산하기 편리한 대로 하면 됩니다. 덧셈은 결합법칙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나열된 모든 수들이 다 더하기다 그런다면 두 개서부터 먼저 정리해서 자, 결합법칙, 연산법칙도 여기서 한번 해볼까? 배웠던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5가 되겠죠.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10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또 역시 덧셈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절대값의 차에다가 3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10의 부호인 플러스를 그대로 쫓아가면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괄호가 없는 경우의 계산은 플러스 부호가 생략된 것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 부호가 생략된 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예에 5-3-4라고 돼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중등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수의 계산하게 됐을 때 플러스 부호를 생략 가능함을 아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된 것도 또한 답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뜻은 얘는 뭐? 플러스 5입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지? 플러스 부호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 빼겠다는 얘기. 빼는데 뭘 뺀다? 플러스 3을 빼겠다 그 얘기예요. 아,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5 빼기 3은 결과가 2가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될지 플러스 2가 될지는 여기 있는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두 수의 덧셈으로 바꾸게 되면 덧셈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산교 빼겠대. 누굴 빼겠대? 플러스 4를 빼겠대.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덧셈으로 바꿔본다면 플러스 5에다가 얘네 둘이 서로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되고 너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3. 그렇구나.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꿔서 어떻게 되고 옳지 너는 플러스 너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게 저 세 수의 덧셈으로 계산한다면 5 플러스 5 마이너스 3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이는 얼마? 2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쫓아가고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마이너스 4.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차에다가 2에다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쫓아간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결과 찾기.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다 바꿔서 풀어야 되나요? 당분간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플러스 부호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5에서 3 빼니까 2가 될 거고 2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그죠? 해서 이것이 워낙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까지 그리 오래 길게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을 조금 충분히 해줄 것을 선생님이 당부를 할게요.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앞에서부터 처음 개념서부터 선생님이 계속 당부하고 이야기하는 바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 깊게 살펴주면서 문제 계산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알겠죠?